두산 피올스의 블럭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주간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블럭딜로 넘긴다라는 부분인데요. 절반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부채가 상당히 큰 그룹입니다. 두산그룹 자체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오늘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던 두산 피올스의 블럭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갑자기 장 끝나고 나서 그 블럭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이제 블럭딜로 넘긴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19.7%, 즉 5분의 1이죠. 전체 주식수의 20% 가까이를 블럭딜로 넘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큰 물량이잖아요. 아무리 블럭딜이라고 하더라도 큰 물량을 넘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13%에서 18% 정도 커야지만 이 블럭딜을 받아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붙을 거기 때문에 할인율도 상당히 크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두산 피올스의 주가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은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충분히 있었죠. 왜냐면 받아가는 쪽에서 35,000원대에 받아간다고 하니 이 뭔 개소리야!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마저도 전부 다 팔리지가 않고요. 딱 절반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딱 절반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딱 절반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즉 절반 정도를 블럭딜로 거래가 성사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왜 갑자기 블럭딜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두산 피올스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을 해야만 했을까? 얘는 꼭 그랬어야 되냐? 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두산 피올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게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어떤 현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부채가 상당히 큰 그룹입니다. 두산그룹 자체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항상 뭔가 이제 금융위기나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부각이 되고 하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 리스크가 상당히 확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가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3조 5천억 가량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이 이 자구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보면은 두산 솔루스 지분도 어느 정도 매각하고, 그 다음에 두산 모트롤도 매각하고, 그리고 두타도 이제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1조 1000억 정도의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알짜배기, 돈을 연간 3천억 이상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제 매각을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이 매각은 사실 지금 뚜렷하게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빨리 이루어지면 아마 두산중공업이 이 자구책으로 이제 부채를 어느 정도 많이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재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두산그룹은 계속 이제 자회사를 매각을 하고 두산중공업을 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두산그룹 관련해가지고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있고, 매각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피올스 같은 경우엔 이제 어저께 블럭딜이라는 이슈가 이제 튀어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두산 피올스 같은 경우에 장 출발 이후에 13%대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이런 두산 피올스도 그렇고 두산 솔루스도 이제 이미 이전에 이제 지분 매각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산그룹이 어쨌든 이제 탈원전을 하고 두산그룹도 신재생 에너지에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두산중공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주들 두산 솔루스나 두산 피올스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다 팔아버리면, 매각 다 하고 나서
재무 리스크는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돈을 뭘로 벌어 먹고 살 거냐라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두산그룹이 결국엔 두산중공업이 원전을 포기하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로 또다시 이제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거고요. 거기서 두산퓨얼셀까지 연료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고 향후 앞으로 상당히 크게 이 수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두산퓨얼셀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퓨얼셀도 매각을 하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핫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두산퓨얼셀은 사가겠다고 하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 포기는 못하는 거죠. 두산그룹에서도 결국엔 이제 차세대 어떤 연료전지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분 매각. 근데 이 지분 매각도 사실은 실제로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퓨얼셀 최대 주주들이 두산퓨얼셀의 지분을 갖다가 두산중공업 쪽으로 무상증자를 해요. 무상증자를 하고 남은 지분은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담보대출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블럭딜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퓨얼셀의 원래 최대 주주는 두산이었는데 두산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가서 결국엔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퓨얼셀을 통한 어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연료전지 쪽에 사업 비중을 이제 실으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퓨얼셀의 블럭딜 문제나 또는 뭐 유상증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채를 그동안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예전에 돈 많이 벌 때 좀 많이 갚아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가장 큰 텃밭인 원전을 이제 못하게 되게 되면 이 두산그룹도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퓨얼셀이 결국엔 이제 두산그룹의 미래가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특히나 이제 두산그룹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새 주인을 만나서 이제 매각을 정확히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1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재무 리스크는 거의 뭐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그렇게 되면 한 9천억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버행 이슈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래요. 정리를 해드리면 두산이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빨리 자산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은행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뭐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하고 두산 퓨얼셀 블럭딜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고요. 그럼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뭐냐면 이 회사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미국에 우리 9.11 테러 때 무너졌던 이제 무역센터 있잖아요. 무역센터를 다시 지었거든요. 다시 지었는데 두산퓨얼셀에 연료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국내에 이제 제일 큰 빌딩 있죠. 롯데타워. 롯데타워에도 이 두산퓨얼셀이 만든 연료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수주 금액이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 연료전지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린 뉴딜이 시작되기 전에도 상당히 이제 뭐 크린 열과 전기를 생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매년 수주 규모가 1조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1조가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최소 2조 이상의 수주 규모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린 뉴딜이 출발이 되게 되면 두산퓨얼셀의 수주 금액은 거기서 2배,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물량의 5배 이상을 증설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엔 이제 금방 이제 뭐 몇 년 후에는 10조가 넘어가는 어떤 이제 수주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버행 이슈, 즉 어쩔 수 없이 두산 물량이 팔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두산퓨얼셀도 유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하방 압력이 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산표스 같은 경우엔 이런 이슈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우리가 길게 투자 가치를 좀 여유 있게 본다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산그룹의 어떤 재무 리스크와 함께 거기에 딸려서 이제 두산그룹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은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